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미술 조형원리의 세계 단원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조형원리가 무엇인지 생활 속의 다양한 장면들로 알아보고 바자렐리의 작품인 영혼의 빛과 바우하우스 사모아움 발레를 감상하는 거예요. 조형원리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했다면 마지막 표현 활동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사진을 같이 볼까요? 이 사진 속에서 점처럼 보이는 곳들은 어디일까요? 손가락으로 한번 가리켜 보세요. 맞아요. 다리 위의 자동차들이 마치 점처럼 작게 보이고 있어요. 자동차들이 건너가고 있는 다리는 어떤 모양인가요? 그렇지요. 곧게 뻗은 직선 모양의 다리가 보입니다. 다리를 건너가 볼까요? 다리를 건너가 볼까요? 건물들의 지붕이 어떤 모양이지요? 맞아요. 삼각형이라고 하는 형태의 면으로 된 지붕을 갖고 있는 건물들이 보여요. 그 너머로 보이는 많은 건물들은 한 면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입체 도형들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는 조형 요소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 점선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요리할 때의 재료처럼 우리가 표현 활동을 할 때의 재료와 같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나요? 맞아요. 우리가 평면이든 입체이든 작품을 만들 때에는 점선면의 구성을 생각하면서 작품의 효과를 만들어내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발견한 점선면을 스케치북 위에 옮겨놓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막막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작가들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규칙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참고해보고 싶지 않나요? 조형 원리란 규칙적으로 때로는 불규칙하게 조형 요소를 정돈하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리 방법을 다르게 할 때마다 보는 사람이 서로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 위에 조형 요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조형 원리라고 해요. 그러면 조형 원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귀여운 고양이가 보이지요? 이 고양이들이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고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일관된 규칙으로 정돈을 해서 마치 고양이 9마리가 한 덩어리인 것처럼 완성되어 보이는 그런 상태를 통일이라고 해요. 바닷가에서 방파제를 본 일이 있나요? 가까이서 보았을 때에는 트라이포드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개별 방파제의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한데 뭉쳐서 마치 하나의 통일된 방파제인 것처럼 한 덩어리로 보이게 된답니다. 이렇게 같은 형태와 거의 비슷한 간격들 그리고 색상들로 통일되어서 정돈되었을 때에 우리는 통일이라는 조형 원리를 사용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변화예요. 9마리의 고양이 중에서 한 마리의 고양이가 조금 다른 면이 보이지요? 어디에 있나요? 그래요. 가운데 있는 고양이의 표정이 약간 다르지요? 그래서 전체의 요소들 중에서 일부분에 새로운 요소를 넣어서 지루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바꿔준 상태를 조형 원리 변화를 사용한 상태라고 합니다. 빨간 딸기들이 차곡차곡 쌓인 모습을 볼까요? 딸기들은 사실 서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딸기들 위에 색깔이 다르고 질감이 다른 초콜릿을 붓는다면 어떨까요? 이 부분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가서 지루한 느낌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다음은 화면 전체를 이루는 요소들의 크기, 형태, 색상, 각 요소 간의 거리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졌을 때에 느껴지는 감각인 균형이라고 해요. 여기에 보이는 고양이들이 배치가 조금 바뀐 것이 보이나요? 각 고양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면적이 일정하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화면 전체에서 각 요소의 배치들이 정돈되기만 해도 균형이라고 하는 조형 원리를 갖출 수가 있게 된답니다. 여기 보이는 녹색깔 플립들도 전체 요소의 크기와 형태 등등이 비슷해서 균형감이 느껴지는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눈에 들어오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지요? 맞아요. 주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요소의 색이나 형태, 방향, 크기와 같은 것들을 다른 부분과 차이가 나도록 한 상태예요. 이렇게 했을 때 보는 사람의 시선이 먼저 그 달라진 부분에 가게 되기 때문에 조형원리 강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과를 사러 갔을 때 풋사과들 사이에서 빨갛게 익은 사과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빨간 사과를 먼저 집겠지요? 이렇게 다른 것들과 차별화되는 색상이나 크기, 형태 등을 가지고 있을 때의 강조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칭이라는 조형 원리예요. 화면의 중심점이나 선을 기준으로 같은 형이 같은 거리에 위치한 상태,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듯한 상태를 대칭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터널이 동시에 시작되는 공간도 대칭이라고 하는 조형 원리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고요. 다음은 바우하우스 사모아움 발레라의 한 장면인데 같은 의상을 입은 무용수 두 명이 같은 동작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짧은 영상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정지된 화면이지만 마치 움직이는 듯한 느낌으로 형태와 위치를 조정한 상태를 동세가 느껴지는 상태라고 해요. 때로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요소들끼리 근접하게 아주 가까이 놓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강조해주는 상태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이때에 대비 효과가 난다라고 하고요. 이런 조형 원리가 적용된 상황들은 마찬가지로 식재료들을 사러 갔을 때의 빨간색과 녹색이 가까이에 놓여 있을 때에 서로가 더 신선해 보이는 효과,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를 우리가 대비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형과 색과 간격 등 어떤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리듬감을 느끼는 상태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윗줄에 보면 나란히 놓여진 고양이 그림들이 있고 아래에 보면 두 마리씩 짝지어서 놓여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두 마리씩 그룹 지어진 상태가 반복될 때에 우리의 시선이 움직이면서 율동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꼭 두 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줄지어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율동감을 정지된 화면에서도 느낄 수 있게 된답니다. 표현이 좀 어렵지만 점이와 점증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작아지거나 점점 커지는 효과를 점이와 점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면을 채운 요소들 각각의 크기나 색이 점점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상태, 즉 커지고 짙어지거나 아니면 작아지고 연해지는 상태들을 이런 점위와 점증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요. 바우하우스의 사모아움 발레를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무용수가 바닥에 그려진 나선 모양의 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마다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실제로 크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감상해 보세요. 마지막은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 간의 상대적인 크기 차이에서 오는 균형감을 말하는 비례라고 해요.
비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요소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각 부분끼리의 어떤 비교 또는 전체와 그 전체 속의 부분 간의 그런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감각을 말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비례 변화, 균형, 조화와 같이 많은 조형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교과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을까요? 학교 체육대회가 있는 날, 그리고 하루 일과 속에서 조형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네요. 빨간 튤립 속에서 노란 색깔 튤립이 하나 있을 때에 강조된 효과를 느끼고, 또 봄에 날아다니는 나비들을 보았을 때 나비의 날개 부분이 대칭으로 보여요. 우리가 동세, 반복, 통일, 율동 등을 학교 운동회 때에 자주 느낄 수가 있답니다. 그 외에도 생활 주변에서 다양한 조형 원리를 찾아서 보았다면 21쪽에 있는 자기 스스로 탐색하기 기능에 대한 평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합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조형 원리 주사위 놀이를 하면서 조형 원리를 직접 표현해 보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자연물, 솔방울이나 도토리와 같은 자연물로 점증을 표현한 장면, 그리고 대칭을 표현한 봉황이라고 하는 수수깡 작품, 그리고 오는 종이에 색띠를 잘라 붙여서 만든 율동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어요. 23쪽 바자렐리의 작품에서 어떤 점이 눈에 띄나요? 분명 평평한 종이 위에 그려진 작품인 걸 우리가 알면서도 둥근 공이 반쯤 앞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지지요? 색상이 반복되고 있어서 마치 표면이 움직이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답니다. 23쪽 위쪽에 있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바로 이거예요. 이 작품은 색상 그리고 크기, 형태만을 가지고 변화균형, 통일, 율동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의 표현 방법은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을 채색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바자렐리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조형 원리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반복되는 패턴과 다양한 색상 그리고 크기의 변화로 인해서 변화, 강조, 율동감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조형 원리가 나타나는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사용할 재료는 크기가 작은 식재료, 빈 접시 4개, 그리고 카메라입니다. 크기가 작은 식재료를 준비해요. 마음에 드는 조형 원리 3가지나 4가지를 골라요. 접시 위에 식재료를 이리저리 배치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골랐던 조형 원리를 나타내 보는 거예요.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피망을 배치를 해서 점 2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색상과 크기와 형태가 모두 다른 2개의 식재료를 나란히 배치해서 대비 효과를 내기도 해요. 점점 크기가 커지는 방향으로 재료들을 배치를 해서 점증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와 형태의 2개의 식재료를 배치를 하면 바로 대칭 효과를 볼 수가 있답니다. 이런 활동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이에 사각형을 숫자 개수만큼 그려보세요.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그리고 12개일 때가 있는데 크기는 상관없이 그 숫자의 개수만 지켜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요. 그랬을 때에 각 도형의 개수마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보단 둘이 좋지. 스승, 인생을 큰 그림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각형을 1개, 2개, 3개, 12개를 그려본 뒤에 마음대로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만의 화면을 구성해 보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그에 어울리는 제목도 한번 재미있게 붙여봅시다. 오늘 배운 조형 원리의 세계는 화면 안의 각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각 요소의 성질들인 색상이나 형태, 크기 등등을 바꿔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배운 내용이 재미있었나요? 오늘 배운 조형 원리들은 기본적으로 화면에 어떤 부분의 요소들을 어떻게 변형해서 배치할지에 관한 문제였어요. 크기를 키웠다가 줄이기도 하고 또 질서 있게 배치했던 것을 뒤틀어 보기도 하면서 화면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을 여러분의 의도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지요. 앞으로 선생님과 표현 활동을 할 때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마음껏 응용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